여러분과 함께하는 무죄TV 이춘발입니다. 검사, 죄 지은 사람들에겐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선량한 국민들에게 검사는 평범한 이웃입니다. 검사가 범법자에게 무서운 것은 법을 집행하는 소위 칼잡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마구 쓰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써온 검사들도 자주 접하게 되고 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검사에 맞는 칼, 형사소송법 312조를 아십니까? 법조인이나 잘 아는 이 문제 법조항입니다.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의 증거 부역 조항. 이 말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중 피의자를 신문한 조서는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이 돼서 판결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고난을 지탱해온 이 312조 1항에는 정치검찰, 검찰권력, 부실부패검사,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비판적인 단어가 따라붙습니다. 이 법조항 일제 식민지 때 것이라고 하면 아마 보통 국민들 놀라실 겁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은 독립운동을 하거나 말 잘 안 듣는 조선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법조항을 만들고 활용을 했습니다. 일본말 잘 모르죠? 재판 빨리 해야죠? 빨리 잡아넣어야겠죠? 그러니까 형식만 재판이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그대로 형기를 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일본은 벌써 30여 년 전에 이 법조항을 폐지해 없애놨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 검찰은 여전히 전가의 보도처럼 이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내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검찰과 법원, 변호사 모두 짝짝꿍 끝발과 직업권력 독점의 키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맞습니다. 검사의 신문조서는 바로 판결로 이어지고 경찰이 조사해서 내놓는 신문조서는 사실 인정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구조의 부작용들이 인권 시비는 물론 검찰 사법부의 국민 불신을 키워왔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 법이 공정치 못하다는 사람이 국민 중에 88%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는 10명 중에서 거의 8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법에 대한 불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을 원시적인 악법 조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잠시 이 형사소송법 312조 조항은 잠시 폐기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회, 검찰, 법원 모두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과연 이 문제점 많은 법조항을 어떤 자세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리고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총장은 정말 인기 스타입니다. 스토리가 많기에 자연히 국민적인 관심도 큽니다. 언론의 호기심 등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가 늦가기 사실 패스를 한 뒤 능력 출중한 특수검사에서 출세길을 걷다가 왕따를 당하고 입신 출세를 하는 과정과 부인의 재산 상태를 포함하는 사생활까지 그런대로 긍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90년대 초 이탈리아 총리를 기소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된 이라 피에트로 검사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밀라노 지방의 평검사였던 피에트로 마피아와의 유착관계를 뿌리를 캐고 40년 기민사회당 연립정권을 무너뜨렸으니 당연히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후배들은 신임 윤석열 총장에게 20년 만에 나온 스타검사란 말로 칭송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과하다는 평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검찰총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대통령이 지금이 그만이죠. 사실 이는 그만큼 윤 총장의 과거 총장과 너무 다르게 국민 마음속에 다가섰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는 얘기죠.
근데 올라가면 분명 내려올 텐데 그가 향후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와 걱정이 겹쳐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최소한 좋은 기록을 남길 것이고 조금은 따뜻하고 크게 변화된 검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평범한 국민들은 그가 적어도 거짓말 안 하고 정치 권력에 비굴하게 모의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난 2013년 가을 그가 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신분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한 외압 실체 폭탄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 말, 우리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이 장면은 어찌 보면 촛불 문정부의 탄생과 검찰의 시대적 변화를 예고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반칙과 특권을 용서하지 마라.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취임식에서 윤 총장 발언을 상기해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는 자기 혁신적인 용기와 동목이 필요하다.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지 말라. 그리고 소치 후에 법 적용에 오류가 발견된다면 잘못 기소된 국민이 형사재판의 부담에서 조속히 해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다운 취임사를 했다는 평가를 하다 보니 주문사안이 아주 많았습니다. 변화하고 실천하는 검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정치권보다도 사실 평범한 국민들이 더 큽니다.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사법개혁, 정쟁이 끊이지 않는 국회만 기대거나 맡겨놓을 사안은 결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진정 시대적 변화와 외침에 부응한다면 검찰과 법원, 수뇌지 모두가 가능한 적폐 사무부터 개선하는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은밀하고 음산하게 동조하는 검찰, 법원 간부들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혁위원들 중에 상당수는 한결같이 검찰 간부 자체가 사법개혁을 맡고 있다는 하소연을 들려줍니다. 이는 윤 총장의 검찰이 내부 의견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선도해야 할 것인가, 이 과제가 남습니다. 공유경제가 화두죠. 나눠야만 강해지고 커지는 경제뿐 아니라 권한 역시 분산해야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혁자들 중에서는 검찰이 최소한 검찰 권력의 만능 열쇠 기능을 해온 형사소송법 이 312조 1항 바로 과감하게 솔선수범해서 손을 보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항은 이 시간까지도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게 하고 판사에게는 손쉬운 판결을 통해서 속사정은 검찰, 법원이 짬짬이로 가는 비밀 통로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신설에 앞서서 검찰 스스로 이 조항의 폐지부터 앞장서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는 검찰 개혁의 최대 본보기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얼마나 검찰과 사법 권력을 지탱해주는 못된 갑질 조항인가를 입증해주는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법농단으로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선수 전 대법연구관 유해용 판사. 부끄럽고 어리석게도 피고인 속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보니 진술조서 증거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312조가 얼마나 문제인지를 알게 됐다. 참으로 염치 없는 자의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해용은 이 조항에 위헌 신청까지 하게 됩니다. 유해용뿐 아니죠. 양승태 대법원장 역시 재판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을 쥐락펴락했던 이들이 문제를 삼을 정도니 형사재판의 키 312조 검찰신문조서는 어찌 보면 검찰, 법원이 권력을 독점해서 불신을 키워온 영양분이 되어왔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해 안 가고 잘못된 형사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재심의 문, 거의 이 조항과 관련돼 있죠. 이런 거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기소에 엉터리 재판이란 보편적인 판단이 뒤따라도 재심의 문은 사실 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가 아니라 현직의 검판사가 자기적으로 법을 운영하고 해석을 했다면 가중처벌이 마땅합니다. 스스로의 잘못과 부실을 인정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용기란 말이 나옵니다. 실수에는 관용을 허락해도 감춘 사익 행위자에는 발붙일 수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앞서 검찰 스스로 재심과 관련한 개선책을 내놓고 이를 시행하는 건 일면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검찰개혁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법은 힘이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법학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 자격증을 얻는 검판사나 변호인들에게는 어느 직업보다도 정의로운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크게 다르죠. 최소한의 필요 조건인 지성을 거의 갖추지 못했거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법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 변화와 흐름, 기본적인 교양을 갖춰야만 법이란 칼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지성 없는 검판사는 칼 가진 어린이가 될 위험과 우려가 큽니다. 그간 OECD 최하위권의 사법 후진국이 됐다는 그럴 때는 직업윤리를 망각한 부패검사나 정치검찰의 야만적인 행실이 뒷받침됐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무리한 기소로 범법자가 된 국민에게 주요한 악독조항 폐지, 새 검찰총장에게 선결 과제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개혁의 선봉장인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거는 기대는 경직된 관료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이력을 갖고 살아왔다는 점이 듭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상식에 사는 보통 사람의 인식입니다. 사람의 박수치고 잘못에 책임지고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소권을 독점한 검사가 재력과 대형 로펌이나 지연 학연 등 거미줄 같은 인적 네트워크에 포위되어 유지되고 또 법리 적용을 자기대로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진정을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향후 감찰 부서를 확대 개편해서 내부 개혁을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 문제의 덕에는 소위 부실 부패 검사 행태를 폭로하는 억울한 사람 피해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청와대나 대검에 진정해봐야 말자 헛것이라는 인식들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호소도 많습니다. 재심의 폭을 높이고 그들의 하소연에서 검찰 내외부의 밑바닥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잘못된 법 운용자, 즉 그런 검사들 퇴출시키는 내부 단속부터 잘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윤석열 총장의 새검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로또에 버금가는 재심의 문,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서 깡패에 가까운 갑질 검사 사라집니다.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응원이 무죄TV가 함께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한국무죄네트워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억울한 사연을 가감없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검찰, 법원과 언론의 관계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